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오늘은 환경부에서 녹색 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담긴 환경부가 제시한 일종의 녹색 산업 분류죠. 텍소노미가 간략하게 소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텍소노미, 어떤 게 녹색 산업인지 분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년 상반기에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한국형 녹색 채권 안내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특히 녹색 채권의 자금 사용처를 규정을 하면서 친환경 사업을 구분하는 한국형 텍소노미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텍소노미가 정해지면요. 이거에 맞는 사업에만 ESG 채권 중에 하나인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 텍소노미가 중요한 이유가 정부에서도 이 산업을 녹색 사업으로 보고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텍소노미를 지정하는 데 의의가 큽니다. 특히나 이번 가이드라인은요. 금융위원회와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한국거래소와 같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발행했다는 점에서 안내서, 즉 가이드라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앞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사전검증자와 사후검증자가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안내서 이상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텍소노미를 보면요. 10대 분야 6가지 환경 목표에 하나 이상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리고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같은 10대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기후변화 완화,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같은 테마에서 제철 과정에서 탄소를 더 적게 뿜는 시설 정비를 위해서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 신뢰성이에요.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곳에 썼는지 사후 검증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후 보고서를 공개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으로 발행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검증받는 사후 검증은 자율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의무 보고서를 발행해야 될 필요가 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사후 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사후 검증이 좀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금 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왔음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적시를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얼만큼이나 줄였는지를 계산을 해서 공개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공개해라는 식으로 예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무화가 되면 좀 더 사후 검증에 노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텍소노미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금융기관의 환경 책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 금융기관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항목 등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은 기업만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주고 있는데 이게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아요. 이런 환경정보의 공개 범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녹색 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만 해도 60조 원이었는데 작년 약 300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3대 분야, 10대 전략을 발표하는 텍소노미를 발표하면서 녹색 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고 이번은 2018년부터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외부 검토 및 녹색 채권 컨설팅 비용의 90%를 제공해주는 등 채권 발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녹색 채권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죠. 중국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녹색 채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서 국내만의 특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습니다. 10대 분야 6가지 환경 목표를 하나 이상을 기여해야 한다라고 적시를 해놨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녹색 산업 바운더리 안에 다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도 당연히 신산업이겠죠.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우리 건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 배출량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 전기를 아끼는 것들도 당연히 친환경 분야겠죠. 텍소노미를 지정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당연한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애매한
다양한 산업을 잘 분류해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에 있어서 큰 바운더리만 지정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산업이라는 게 무 자르듯이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좀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장이 좀 가능하지 않나. 예를 들면 롯데건설에서도 ESG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연수원 리모델링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크게 보면은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중 일환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가동률이라든지 연수원을 사용하는 대상을 보면 이게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초창기잖아요. 국내에서는 ESG 채권도 그렇고 ESG 투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보완책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낙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